이 프로그램은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 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제천시의 서쪽에 자리 잡아 충주시와 접해 있는 제천시 봉양읍. 국도 5호선 38호선이 지나고 중앙선, 충북선 등 철도가 교차되는 곳. 제천의 관문이자 교통의 요충지인 제천시 봉양읍. 이 봉양읍 읍소재지에서 자동차로 7에서 8분 거리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천주교 성지가 있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면 선생님들 저 입구에서 들어오셨잖아요. 네. 입구에서 여기까지가 3km예요. 근데 여기 들어오니까 어때요? 가운데로는 물이 흐르고 산이 삥 둘러 쳐주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터전이 되겠죠. 근데 저쪽 뒤로는 파랑제라고 해서 퇴강로가 있어요. 거긴 또 좁죠. 마치 여기가 배 밑바닥처럼 생겼다 그래서 배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수십만 평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만들어진 배론 성지. 이 배론 성지에 오면 조선시대 말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전파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한 여러 사람들의 흔적과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배론 성지에서 가장 먼저 만나는 분은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입니다. 여기 채도마 양업 신부상이라고 돼 있는데 어떤 신부님이시죠? 우리나라에 이제 최초의 신부님 하면 김대건 신부님이 계시죠. 그리고 두 번째 신부님 하면 최양업 신부님이세요. 근데 이제 공부는 유학은 똑같이 가셨지만 사제서풀 먼저 김대건 신부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첫 번째 신부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최양업 신부님이 사제품을 받고 신부가 돼서 두 번째 신부님이다 하는데 중국 마카오에 신학교를 마치고 귀국해 충청, 전라, 강원, 경기, 황해도 곳곳을 다니며 12년 동안 포교 활동을 하다가 1861년 40세로 선종을 하시게 됩니다. 순교가 아니세요. 이분은 순교가 아니시고 127개 교구촌을 이렇게 이게 유학을 마치시고 여기 들어오셔서 경상도라든가 전라도 그리고 이렇게 강원도 이렇게 충청도 외국인의 신부님의 손이 미치지 않는 그렇게 험지를 127개 교우촌을 매일매일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전교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문경 진안이라는 곳에서 이제 전교한 목회한 것을 보고하러 가시는 길에 선종하시게 되는 거죠. 바로 아까 지나온 저쪽에 연못인데요. 가을에 정말 단풍이 가장 아름다운 곳. 그 단풍이 핏빛으로 물을 들어요. 근대 교육의 역사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한 근대 학교가 있던 장소가 있습니다. 엄청 작죠. 프랑스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이 학교는 물론 천주교의 사제를 교육하기 위해 세워진 신학교지만 신학 이외에도 서양의 근대 학문도 가르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교육기관으로 공인받은 뜻깊은 학교입니다. 뿌리티의 푸티니콜라 두 분의 신부님이 들어오시면서 1855년에서 1866년까지 신학당으로 1866년 병인 박해가 있었죠. 그 병인 박해로 인해서 여기 신학당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조선 철종 7년인 1856년 3월에 천주교의 박해를 무릅쓰고 프랑스 신부 브루띠의 푸티니코 콜라가 이곳에 와서 교인들과 같이 옹기를 구워 팔면서 신학교를 세우고 6명의 학생을 가르치던 병인 곳. 박해로 인해서 두 분이 다 순교하셨는데 순교자라고 하면 자기 신앙을 위해서 잡혀가서 그 박해를 받다 돌아가시는 게 순교인 거예요. 이분들도 어쨌든 병인 박해로 인해서 다 체포되셔서 서울 세남터에 끌려가셔서 거기서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학교가 문을 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집을 학교로 사용하는 데 내놓으신 장주기 요셉 성인이십니다. 우리나라 천주교가 들어오고 200년 후에 그 교황이 여기에 오셨었죠. 1984년도에. 네, 그때 오셔서 그 여의도에서 다 거기서 성인품을 받게 되는 거죠.
배론에 신학교가 세워지고 우리나라 초기의 천주교도들이 천주교 교리는 물론 서양의 신학문을 배우면서 신앙 공동체 생활을 하던 시기보다 50여 년 앞선 시기에 우리나라 천주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이 이곳 배론 성지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에 항사형 토굴이라고 돼 있는데 네. 이 토굴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황사형 이제 알렉시오는 1801년 신유박해를 피해서 이 베론 성지 골짜기로 숨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토굴을 저기 보시다시피 저렇게 작은 토굴을 여기다 파고 여기는 신자 김기동의 집 뒤뜰에다가 작은 토굴을 파고 저기서 8개월을 숨어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 가장자리는 이렇게 지금 옹기가 있죠. 옹기로다가 다 이장을 해서 옹기 저장고로다가 이장을 해서 이렇게 숨어서 사시면서 1801년에 우리가 신유박해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백서에 쓰는 거예요. 백서라고 하면은 비단백자, 글서자를 써서 비단에 쓴 편지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이 황사형 백서는 지금은 로마 교황청 바티칸 민속박물관에 보관 중이고 지금은 황사양의 후손이 만들어 봉헌한 황사양의 상만이 이곳 베론 성지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들의 이렇게 조상님들의 이런 역사적인 것들을 다 이렇게 조사를 했겠죠. 그래서 북한에 가서 황사형 알렉시오의 동상을 만들어서 여기 2005년도에 여기다가 이렇게 황사형 알렉시오의 동상을 여기 세운 거예요. 네, 여기는 무명 순교자의 묘라고 돼 있는데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우리나라 무명 순교자의 수가 1만여 명이 넘는다고 해요. 여기를 무명 순교자의 묘를 상징적으로 해놓은 건데 저기 동상이 있죠. 여기는 최양업 신부님의 어머니 그리고 최양업 신부님의 막내 동생. 이곳에서 생활하던 천주교도들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순교를 하거나 선종하게 됐지만 삶의 방향은 모두 한 가지였습니다. 여기에 천주교 신도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일반인들도 많이 오시잖아요. 네네. 일반인들이 오시면은 여기에서 뭘 느끼고 가면 좋을까요? 여기 신자가 아니라 해도 봄, 가을로 여기 굉장히 경관이 아름답고요. 가을에는 연못가에 단풍이 좋고 여기 보시다시피 양쪽에 다 벚나무 그리고 여기 이게 철쭉 이런 것들이 보면은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여기가 정말 순교지로서만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와서 한번 보시면 또 그리고 해설을 신청을 하시면 해설을 들으시면서 돌으시면 여기가 이런 데구나. 우리나라 최초의 신부님이 누구고 또 여기에 어떤 생활을 하셨고 여기 교우촌을 형성하고 살면서 어떤 삶을 살게 됐구나라는 걸 이제 아시게 되죠. 그래서 일반인들도 오시면 아무래도 마음도 더 경건하고 또 자기 나름의 인생의 목표를 여기서 세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론 성지를 가로지르는 개울도 길고 지루했던 겨울을 이기지 못하고 얼음이 녹고 있습니다. 200여 년 전 이곳에서 생활을 하던 천주교도들의 바람처럼 희망과 새 생명이 돋아나는 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